그 다음에 아까 드린 거 한 장짜리 피세요. 지금부터 하실 거는 이제 분계라는 걸 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초반에는 분계를 좀 할 건데, 분계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특히 혼자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안 되는 게 분계의 매력입니다. 왠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모든 공부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합격하시는 분과 떨어지시는 분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한 장을 벗겨낼 수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그 한 장을 못 벗겨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돈 버는 것도 타이밍도 좋아야 되고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내가 벗겨낼 수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못 벗겨내면은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한 발만 내디드면은 돈이 보이는데 그 한 발을 못 내디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결론은 공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1번 보시면 1번에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하셨죠? 개시했죠.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까 차변하고 뭐라 그랬죠? 대변.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대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원래는 이걸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베스트는 이건데 아직 우리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못 외웠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예전에 쓰던 방법인데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요? 그래서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 회사에서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요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원칙은 이거예요.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 밑에 방법으로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현금 100만원을 사장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우리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회사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라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자산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리고 원래 이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안 써도 돼요. 요거는. 근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적을 겁니다. 초반에는. 근데 원래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왔죠? 거기 보시면 상품. 그래서 상품 얼마치 갖고 오셨어요? 50만원.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회사로 갖고 왔으니까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비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비품은 뭐냐면 이게 비품이에요.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나 비품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책상, 의자,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저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치 갖고 오셨대요? 2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차변 다 합치면 얼마죠? 1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 얼마요? 170.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맞으면 3점 줍니다. 한 문제당. 여기 시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리고 분계는 많이 풀어보시고 헷갈리는 거 꼭 물어보시고요. 추후에. 지금은 그냥 같이 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는 걸 분계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시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꼭 이거 물어봐요. 야, 너 사업하는데 자본금 얼마 갖고 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대출 얼마 받았어? 네 돈 얼마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내가 안 차려도요, 그냥 궁금해요.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 네. 제가 알기로 저기 명륜진사갈비 있죠. 예전에 여기 식당에서 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의 그 동생분인가가 명륜진사갈비를 차렸대요. 물어봤죠.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랬더니 큰 걸로 5장 들어간대요. 5억 전후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명륜진사갈비는 작은 평수는 안 내준대요. 자기들이 원하는 평수가 꽤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5억 전후는 들어간다고? 차릴 생각은 없지만 그냥 궁금하잖아요. 누가 뭐 장사 시작했대. 그러면 얼마 들었을까?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돈이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당좌액. 그래서 당좌예금은 무슨 예금이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표를 발행하려면 무슨 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당좌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네. 그러면 잘릴 때까지 버티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슬픈 얘기인데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급 안 밀리는 회사가 언제부터 좋은 회사가 됐어요. 요즘에 워낙에 경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월급이 밀리는 경우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그래서 월급 날짜에 제때 월급만 들어와도 좋은 회사라고 요즘에 인정하는 회사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수업할 때 월급이 보름인가 한 달 정도 밀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나마 저는 그 당시에 통장에 돈이 그나마 좀 있어서 타격이 적었는데 거기 인포에서 일하시는 남자분은 타격이 좀 왔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이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카드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네. 그래서 월급이 밀리냐 안 밀리냐도 직원 입장에선 진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그 돈 받아서 공과금도 내야 되고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자금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연예 프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예전에 백지수표를 받은 적이 있대. 그런 얘기들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다 뭐냐면 그 상대방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 당좌예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백지수표를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금액을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수표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좌예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우리 회사가 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3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돈을 들고 은행 가서 직원한테 줍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얼마 나갔다고요? 30만 원. 자산의 감소. 대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적을 때 여기 역슬러시 할 거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대변이고 왼쪽은 뭐예요?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예금에 들어왔죠? 당좌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30만 원. 그러면 통장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제주상해에서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요건 답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입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요. 매입. 네, 매입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도 뭐 들어왔어요? 상품. 얼마치 들어왔냐면 50만원. 그리고 숫자 있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 썼다 지울 건데 이거 얼마예요? 네, 101만원이에요. 이거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읽어요? 아니요, 100만만원. 네. 진짜로요. 100만만원이라고 읽는 분 있어요. 실제 제가 그 무한도전 빠거든요. 무한도전 엄청 요즘에도 재방송 많이 보는데 예전에 과거에 하하씨가 어느 식당 가갖고 100만만원이라고 한 적 있어요. 네, 100만만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숫자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예요? 네, 100만 1000원이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아마추어지만 회사 가서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는 프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거래처에서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돈 줄 거 얼마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 확인하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요? 불러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숫자를 잘 못 읽어. 잘못 읽었어.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거래처에 10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직원이 잘못 읽어서 10만원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더 짜증났었던 건 뭐냐면 거래처 사람도 100만원이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너네 직원이 10만원이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얼마만 줄 거야? 10만원만 줄 거야. 배를 째든 뭐하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여직원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막 사장님이 열받으니까 막 네 월급에서 깐대는 등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업부 부장님이 가서 해결은 하긴 했어요. 근데 거래처 사람 중에서도 이상하고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잘못 만나면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주식회사 삼성전자죠. 대부분 다. 근데 그 회사가 주자가 뒤에 있었던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직원이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줄을 앞에다 썼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상무님인가 어쨌든 좀 임원되는 사람이 전화해갖고 쌍욕을 30분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이제 영업부 부장님이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만 이런 게 아니고 꽤 많은 회사가 줄을 반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속으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한 놈만 걸려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무 가시면 실수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최대한 안 하려고 뭐는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별 실수 아닌 건데 크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두 가지를 제 눈으로 실제 봤어요. 근데 욕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여직원은 울고 화장실로 가고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욕을 하시는데 이제 살다 처음 듣는 욕부터 해서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이겠구나. 그래서 그 회사는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거래는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우리 외상 많이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실무에서.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사는 걸 외상 매입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외상 대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회사들이 문 닫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외상 대금을 갚아줘야 되는데 힘드니까 돈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들어서 다음에 드릴게요. 이게 지나다 보면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여서 장사는 잘 되는데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채가 쌓여갖고. 그래서 요거 적으시고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요번 주 내에 구별하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이 있고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얘는 자산이고 얘는 부채예요. 그리고 미수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똑같은 외상인데 판매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은 왜 외상 매입금을 썼냐면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다가 파는 거.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나와요, 외상은. 그래서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회계 배우면은 취업할 곳은 많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마다 상품은 있는데 그 물건의 주제는 다르겠죠. 어떤 회사는 컴퓨터가 상품일 거고 어떤 회사는 책상이 상품일 거고 어떤 회사는 뭐 시계가 상품일 거고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뭐예요? 이 물건을 팔아서 이익 창출하는 거. 그리고 이런 데는 가지 마십시오. 저도 참 어렸을 때 뭐 많이 겪어본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겪었었는데 면접 보고 합격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사무직을 보려면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3개월 동안은 영업을 하자. 이런 데는 가지 마십시오. 네. 저도 그런 데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학습지 회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죠. 네. 처음에 사무직 뽑으면 처음부터 뭐 시켜요? 사무직 일 시키지 딴 거 안 시킵니다. 그래서 뽑아놓기는 A로 뽑아놓고 처음에 B부터 합시다.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네. 그런 데들은 A로 안 보내줘요. 왜냐면 B가 충당이 안 되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영업직에서 사무직을 간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합숙을 해서 월요일날 캐리어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때 생각나요. 월요일날 캐리어 끌고 영업 나간 다음에 금요일날 집에 오고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책상과 의자랑 수표 발행. 그래서 보시면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씁니다.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비품.
그래서 비품을 얼마치 구입하셨죠? 10,000원.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비품은 자산이야. 그래서 자산이 뭐 됐어요? 늘어났어. 그래서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야. 이게 우리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뭐냐면 내용을 딱 읽고 요거는 뭐를 써야 돼? 걔는 자산이야 부채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최종 목표세요. 처음에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다 뭘로만 배웠냐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야. 답은 맞추는데 왜 맞추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땐 다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가면 갈수록 자격증 시험도요. 암기 쪽보다는 이해 능력을 조금씩 더 물어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수학 문제 풀 때 산수긴 하지만 옛날에는 답만 맞으면 되죠. 지금은 풀이 과정까지 맞아야 맞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고 있냐면 옛날에는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었으면 요즘에는 응용 능력까지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냐 외워서 푸냐를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격증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학교는 다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암기를 좀 덜 물어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암기 문제는 나와요.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그랬죠. 아까 수표 발행하려면 무슨 예금에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가요. 그래서 얼마가 나갔어요? 10,000원. 그러면 통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틀려도 괜찮아요.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5번 풀어보세요.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로 처리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5번 보시면 건물을 400만원어치 구입했죠. 구입하면은 들어오죠. 그래서 얼마치 사셨다고요? 40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든 내일 주든 외상이에요. 뭐라고요? 외상. 그러면 여기는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업용. 무슨 용이야? 영업용의 뜻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쓸 목적이에요.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팔 거다, 쓸 거다, 쓸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외상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무슨 목적? 판매 목적.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 목적이 아닐 때. 그래서 지금은 판매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미수금은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줬으니까 뭐가 맞아요? 미지급금. 이렇게 해놓고 입력해서 맞으면 3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틀리셔도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은 두 군데만 가서 맞추시면 돼요. 시험장하고 회사 가서. 여기에서는 맞출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미리 얘기 드릴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명 틀리면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종종 수업 시간에는 한 번도 안 틀리는데 시험장 가거나 회사 가서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안 틀려봐서 틀린 걸 고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틀렸을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 그분이 뭐 싫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왜 나만 틀리면 설명하냐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틀려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미리 이야기 안 해드리면 나중에 제가 욕먹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서.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매출금하고 현금. 받았대요. 받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뭐 들어갔어요? 현금. 30만원. 자산의 증가. 현금은 자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왜 받았죠? 거기 써 있잖아요. 뭐 때문에? 네, 외상 매출금 때문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요? 30만원. 자산의 감소. 그래서 또 표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팔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겠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여기 보시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 3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또 30만 원 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 공부 끝날 때쯤 되시면 아니면 회사 가셔서 업무 보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문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회계 되게 잘 만들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한 것도 찾을 수 있고, 예, 잘못된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걸리는 이유가 이게 과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진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소모품. 무슨 품이요? 예, 소모품.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몇 번씩 설명드릴 건데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소모품 그러면 예, 요런 것들을 계정 과목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요것도 다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 예상 매출금, 미수금, 미지급금 요렇게 그 분계할 때 쓰는 걸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소모품에서 쓰는 계정 과목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모품 B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얘를 쓰란 얘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소모품을 쓰란 얘기예요. 실무에서는 주로 이거 씁니다.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해요. 실무에서는.
근데 지금은 따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자산으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모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치 사셨대요? 15,0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1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료, 수도료.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보시면 그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수도 광열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겨울에 수도 광열비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 난방요금을 다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수도는 무슨 요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요금. 광이 전기요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빛 내려면 뭐 써야 되죠? 전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열이 가스요금이나 무슨 요금이요? 난방요금. 그래서 가스난로 떼는 데는 가스요금이 될 거고 기름난로 떼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난방요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시험 문제에 전기요금으로 얼마 냈대. 그럼 머릿속에서 수도 광열비가 기억이 나야 뭐 할 수 있어요?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 광열비로 얼마를 드렸냐면 4만원에 15,000원이니까 얼마죠? 55,000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그러면 돈 나가겠죠? 5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10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상품 40만원을 뭐 했죠? 매입했어요. 네, 매입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네, 들어와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치 사셨어요?
4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수표 발행했대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0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설명드리고 끝낼 겁니다.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는 도서인쇄비예요. 그래서 도서인쇄비 5,000원, 현금 5,000원인데 항상 저는 답 쓰고 나서 설명해요. 대부분 다. 도서인쇄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말 그대로 도서, 책, 그 다음에 뭐 잡지, 뭐 신문, 그 다음에 뭐 사진현상, 명함인쇄, 네, 요런 쪽에다가 사용하는 게 도서인쇄비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재무회계,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거는 오늘 드리는 거 가져가시면 돼요. 네, 제일 뒤에 써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비용. 그 다음에 저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변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수익 감소,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증가, 비용의 뭐요? 감소. 여기까지.